바짝 얼어있던 한일 관계에 변화가 좀 생기려는 걸까요? 지난 10일 박지원 국정원장이 스가 총리와 회담을 가진 데 이어서 지난 금요일에는 한일 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이 스가 총리를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만남 후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당사자들이 느끼는 미묘한 흐름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직접 만나고 오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죠.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세요. 민주당 김진표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 한일의원연맹 회장 되셨나 했더니 지난달에 되셨네요. 네, 10월 달에 바뀌었죠. 네. 예, 한일 관계가 사실 최악인 상황이라서 좀 부담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 부담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그렇지만 이 한일 관계가 워낙 중요하고 또 지금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북핵 문제 등 동북아 평화 체계를 위해서는 한일 간의 협력이 아주 꼭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 욕먹고 어려운 자리라도 누군가는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니까요. 욕먹을 자리여도 누군가는 해야 된다라는 심정으로. 네. 지난달에 회장이 되고 나서 이제 이번에 스가 총리를 방문하고 오신 건데 우선 방문에 대한 전체적인 자평, 총평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우선 양국 정치 지도자 간에 이번 이제 서로 방문을 통해서 양국 관계에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의지는 서로 확실히 확인한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 양국 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지 확인. 네. 의지 확인. 그럼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았겠네요. 우선 스가 총리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나고 사흘 뒤에 저희 일행을 만난 것만 봐도 네. 우선 총리부터 그런 의지가 강하다는 거를 웅변해 주는 거겠죠. 보통은 그렇게 안 만나나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이슈로 그렇게 만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스가 총리가 우리 대통령에게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 네. 그 자체가 이제 일본도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전에 한 1년 전에 제가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보다는 사용하는 용어나 또 만나는 사람들의 숫자나 전체적으로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쓰는 용어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난 일을 왜 지금 한국이 새롭게 들고 나와서 문제를 이야기하냐 이런 식의 이제 비난 위주였는데 예. 지금은 한국이 좀 진전된 입장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많이 톤다운이 됐더라고요. 톤다운이 됐다. 그 외에 스가 총리가 한 이야기 중에 좀 귀에 꽂혔던 게 있습니까? 일본 정부는 7월 달에 도쿄올림픽을 하려고 하거든요. 내년 7월이죠. 그렇죠. 내년 7월에. 근데 도쿄올림픽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하니까 방역올림픽이 돼야 된다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을 위해서 양국이 협력할 여지가 많고. 도쿄올림픽에 대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스가 총리가 그런 노력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징용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좀 한국이 진전된 입장을 내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두 차례 계속 하더라고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 톤 다운은 됐다고 지금 말씀은 하시지만,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조치를 한국 정부가 내놔라라는 기본 입장에는 지금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양국의 기본 입장에 너무 차이가 있어요. 일본은 잘 아시는 것처럼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끝난 일을 대상 끝났다 이거고. 또 우리는 청구권 협정 충분히 지켰다. 문제는 몇몇 분들이 일본 고용기업이 불법 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달라는 소송을 지난 20년간 벌려왔고 그것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년간 양국의 외교당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안을 놓고 충분히 토의가 돼서 있을 수 있는 모든 해법은 이미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선택과 결단이거든요. 정치 지도자들이 이걸 선택하려는데 여건이 너무 나쁩니다. 반일, 반한 감정이 여론조사 할 때마다 한 70%가 넘게 나와요. 예.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양국 정상이 결단 내리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동경올림픽이 내년 7월에 있으니까 네. 그걸 계기로 교류 협력을 강화해서 서로 분위기를 간에 만들자. 좀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선택지는 이미 1, 2, 3, 4 나와 있고 고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뭔가 분위기를 좀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어떤 걸 할 수 있죠? 어떤 걸 같이 저희는 할 수 이제 있죠? 내년 1월 초에 신년 교류회를 항상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네. 한일연맹이 방문을 했었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문화예술계, 양국의 전통 공연 교환이라든지 또는 스포츠 과학계 종목별로 서로 교류하는 일은 서로 간의 이해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쪽 간사장 김석기 의원하고 네. 가무라 일본 간사장이 그거를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에 대개 협의를 마쳐서 그런 김석기 의원은 그래서 귀국을 이틀 늦췄습니다. 예, 문화, 스포츠 이런 교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협력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런 스포츠 행사 등을 교류하는 것 자체가 네. 그 도쿄올림픽 붐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특히 방역의 경험은 우리가 더 훨씬 성공적으로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준다. 방역 네. 문제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네. 참여를 하면 동북아 평화협력이 이게 더 이제 유지가 되고 안정이 되니까요. 결국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우리가 뭔가 도움을 주고 같이 손잡고 뭘 하면서 화해 무드를 먼저 만들자라는 제안이신데 이게 국민들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동의하실까 하는 숙제는 좀 남아 있네요. 이 네네. 우리가 가서 왜 일본 올림픽을 도와줘야 되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평창올림픽 때도 일본이 이단유엔연맹 안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지원하려고 노력을 했죠. 이웃 나라 사이에 현실적으로 많은 관중이 갈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중국 정도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는 그렇죠. 그런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해서도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계기니까요. 그리고 이제 국민 감정이 악화되어 있지만 네. 이게 양국의 정치권이 좀 이 반일 혐한 정서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네.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예, 예. 그거를 버리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나빠지진 않을 텐데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는 네. 교류 협력이 잘 되거든요. 사랑의 불시착이 일본에서 지금 대유행인데. 아, 드라마요? 네. 어. 그런데 저희가 만난 많은 일본 정치인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네. 사랑의 불시착 나 지금 애청자다. 아, 그래요? 네. 예전에 왜 배용준, 최지우 씨 나온 겨울 연가 유행하면서 아마 한류 바람 불듯이 그런 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문화의 힘이 정치보다 훨씬 강하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풀어서 말하자면 사랑의 불시착으로 상징되는 문화, 스포츠 교류부터 시작해서 물꼬를 터보자. 강대강 대치를 좀 풀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려면은 내친 김에 한일 정상회담도 올해 안에 좀 해버리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제가 스가총리 보고 지금은 이제 선택하고 결단할 때인데 네. 스가 총리께서 가급적 빨리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모든 문제를 털어놓고 그렇게 대화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잘 알겠다는 정도의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잘 알겠다는 게 이게 뉘앙스에 따라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얼굴 표정을 보셨으니까 잘 알겠습니다라는 강력한 동의인지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 얘기하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뭐 이 정도인지 어떻게 느끼셨어요? 마스크를 쓰고 얘기를 하니까 네, 눈빛은 웃는 눈빛이더라고요. 아, 그건 분명했습니까? 네, 그 이야기에도 또 한 번 강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징용공 문제에 대한 진전되는 입장이 꼭 필요하다고. 또 강조했습니까? 네. 눈은 웃고 있었지만 말에는 역시 전제 조건이 깔려 있었다. 알겠습니다. 예, 네네. 지금 상황이 변한 건 이제 미국 아니겠습니까?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대통령이 바뀌는데 바이든은 어떨 걸로 보십니까, 김 의원님? 바이든은 전통적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굉장히 강조해 왔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는
특히 일본이 한일 관계를 이거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을 좀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든으로 변하는 이번 요 상황들이 이 한일 관계를 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 바이든 정부는 다자 간에 맺어진 그런 협정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자는 입장이니까 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중공에 대한 그 압박이라 그럴까요? 그걸 위해서도 그렇고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훨씬 강하리라고 봅니다. 스가 총리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겠죠. 그거 당연하겠죠. 네. 당연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관계 개선의 여지를 보고 왔다. 물론 눈은 웃으면서도 전제 조건은 걸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여지를 보고 왔다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생 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진표 의원, 민주당 김진표 의원 만났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